많이 뽑는다. 그리고 33명으로 그래서 시간이 한국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그냥 다 해요. 면접 홍보, 그다음 면접 홍보, 면접 그리고 이제 원래 본 직업은 또 국어 강사이기도 합니다. 요 책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PPT 하면 이제부터 넘어가면은 일반적인 설명부터 다 들어갈 거라서 이? 이제 들어갈 텐데 크게 PPT 화면은 4개예요. 첫 번째 군무원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군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응시하고 뭔 시험을 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라나요? 작년에 이제 작년까지 기준으로 이제 얼마나 뽑았고 그 다음에 경쟁률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합격점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국어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서 아마 제가 시간이 지금 촉박해요. 앞에 부원장님이 좀 오래 하셨고 여러분들 실시간도 보장해 줘야 되니까 의로 구성을 했는데 일단 먼저 사전에 하나 이야기하시면 전달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거예요. 군무원은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 모집 기준 같은 것들이 특별하게 바뀐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학원에 집에 가서 유튜브에서 여기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 검색하시면은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설명했던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자세한 설명이 하나가 들어간 게 있으니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거를 좀 연계해가지고 바뀐 사항, 그쵸? 2025년에서 바뀐 사항. 그리고 그 바뀐 사항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이제 긁어줬으면 하는 그 부분들. 2026년은 많이 뽑냐, 조금 뽑냐. 그치? 경쟁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시험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지방직,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군무원이 있는데, 그런 시험들하고 이제 연동이 가능하느냐. 그치? 뭐, 그리고 또 시험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PPT 화면에서 다루지 못하는 거. 아직 나 직군, 육군 할 거냐, 국방부 할 거냐, 이런 것들 아직 결정 못한 부분. 그리고 직렬, 그쵸? 나 정보직 할 거냐, 일반 행정직 할 거냐, 아니면 뭐 기술직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달은 되어야 되니까 차근차근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보장하기 때문에 무조건 칼같이, 2시 50분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또 행정직 들어가고 정보직에 관련된 선생님들 설명이 있어서 그거 참여하셔야 되는데 질문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50분에 칼같이 끝날 테니까 거기 여기 나와서 오프라인에서 잠깐 동안 일문일답 하듯이 후다닥닥 질문 답변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이렇게 돼요. 군무원이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공고문 확인하고 그다음 이거 저기 있지. 여기 좀 바뀐 사항들도 있어요. 보듯이 공고문 확인하고 원서 접수하고 서류 전형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5일 필기시험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끝났고 아직 합격자 발표 나지 않았습니다. 합격자는 8월 11일에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8월 11일에 발표하면은 이제 면접시험 날짜가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명회라서 잘 모르시는데 학원에는 이제 여기 필기시험이 이미 끝났고 합격자 발표가 안 났지만 가채점 좀 해보고 예상채점 해보니까는 점수가 좀 여유가 있네 해가지고 면접 준비를 지금 사전에 신청해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년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이제 나머지는 임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고문이 학원의 홈페이지에 있으니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좋습니다. 꼭 부탁드리는 말씀은 지금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정보도 취합하고 그 다음에 동향도 보러 잘 오셨는데 뭐든지 되려면은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저는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발품 팔아가지고 온 다음에 물어보고 대면으로 살펴보고 받을 건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잘 오셨어요. 실질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요거 지원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보면 아까처럼 이제 발표, 서류가, 거기 공채, 이제 공고문 나오고,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날짜 정해지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 보고, 1차 발표 나오고, 면접 보고, 최종 발표 나오고. 대부분들 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전문 군무 경력관이 있고, 임기제 군무원이 있어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요걸 치르시지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경력직이 있어요. 경력직.
경력직. 알고 계세요?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은 대체적으로 요기에 해당하거나 경력직에 해당하는 분들이 보는데 이번에 2025년 모집부터 새로 들어간 게 이제 지역인재 학생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건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고등학생이나 아니면은 일부 전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간략하게 해서 보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하고 직접 한 거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이거는 누가 볼지 모르니까 지역인재 모집하는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는 이제 추후 콘텐츠가 조만간 올라갈 거니까 그걸로 대신하면 되겠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입직이 됐느냐. 여러분들은 대부분들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매년마다 보통 보면 이제 봄에 이제 공고문 발표가 나요. 4월쯤에요. 공고문 발표가 딱 나게 되면은 공고문 읽어보고 거기에 보면 일정이 나와요. 보통 군무원을 알아두세요. 7월 시험이에요. 필기 시험이 7월이고요. 그 다음에 발표는 금방 나고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발표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8월에 이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육군이 많이 뽑아서 육군은 길게 면접 치르고요. 그 다음에 뭐 국방부나 해군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나죠. 길게 치르는 경우에는 면접을 길게 치르는 이유는 많으니까 사람이. 그리고 경력 경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이 공채할 때 같이 경력 경쟁을 치르기도 하고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서류만으로 이제 치르기도 해요. 어떤 걸 자기가 응시할 거냐. 요거 지금 고민이 있어요. 내가 자격이 되면은 경채를 하는 게 낫냐, 공채를 하는 게 낫냐. 내가 경채에 관련된 자격이 된다면은 당연히 경채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공채에 비해서 경력 채용은 몇 명 뽑을지 예측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만큼만 뽑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준비하느냐 전부 다 운빨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 좀 해봅시다. 이따가 최종적으로 어디 직군을 갈 거냐, 어떤 직렬을 선택할 거냐, 나 육군 갈 거냐, 공군 갈 거냐 그런 것들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지역인재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되면은 이제 여기 경채 같은 경우 하반기 때 따로 또 수시로 뽑기도 해요. 그래서 경채 같은 경우는 시험 과목도 다르지만 하반기 때 보면은 좀 고위직급의 군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이제 뽑기도 합니다. 다양한데 대부분들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저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다 할애할 수만 있다면 정말 디테일한 얘기 많이 해줄 텐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할 수는 없는데 앞에 영상이 있으니 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이런 직군들이 있어요. 여기서 노란색 표시한 것은 우리 학원에서 그래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직군이고요.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 직군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어떻게 돼? 나는 공채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자격사항이 된다면은 경채를 할 거냐? 그것이 결정됐다면은 이제 어떤 직렬을 선택할 것이냐. 그치? 어떤 직렬을 선택할 것이냐.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산점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면접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면접에서 좋은 이제 인상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군무원은 자격증이 없이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 자신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이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어떤 직렬을 선택할 것이냐. 직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어요? 공채 같은 경우에는 7급으로 지원할 것이냐, 9급으로 지원할 것이냐. 8급은 안 되고 그 이상은 경력직이에요.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됐다면은 내가 육군으로 갈 거냐, 국방부로 갈 거냐, 공군, 해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유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많이들 그래도 지원하는 부분은 가장 여기죠. 행정군수를 많이 지원하죠. 일반적으로는. 뭐 공무원 행정직 하듯이. 하지만 이제 군대의 특성상, 특히나 우리 학원의 특성상 이렇게 정보직군에 많이 지원해요. 정보직의 특수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매력도가 있죠. 뭔가 이제 보면은 막 그 전쟁 영화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뭐 마블 영화만 보더라도 장군이 자 격진 하면 예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뭔가 하는 그런 행정직군, 전산직군, 정보직군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기술직렬들로 쭉 나눠가는데 기술직렬들의 그런 장점들은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합격점이 매우 낮다. 이런 것들의 장단점이 있죠.
마음에 잘 품어보세요.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뭐 하지? 어디 지원하지? 그런 거에 대한 이동안 그래도 이 군무원 쪽에 정말 저만큼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요. 이게 시험으로요. 관련해서. 그런 사람으로서 오랜 노하우가 봤을 때 조언 하나는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실적인 조언이 될 거예요. 자, 이 시험에 대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기간을 따라야 돼요. 모든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2025년 올해 거죠.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제 이게 날짜가 바뀌지만 요 과정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먼저 공고문 발표 나면은 원서 접수해요. 원서 접수하고 뭐 경력 경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서류 같은 경우가 좀 까다롭지만 같은 시기잖아요. 서류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 원서 접수하고 원서 접수. 나 시험 볼래? 같이 뽑는 공채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공채 같은 경우는 시험이 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채 같은 경우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같이 나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 공고가 이제 6월에 나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7월에 시험 봅니다. 올해 좀 빨랐어요. 보통 요거보다 일주일 정도나 아니면 늦으면 좀 2주 정도 늦게 봅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언제나 필기 시험은 여름에 본다. 7월에 본다. 뜨거워.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 거.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 시험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보통 3월 달에 봄에 보는 국가직 시험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번 들썩하죠. 공무원 쪽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한 6월쯤에 보면은 지방직 시험이 있어요. 지방직 시험. 뭔지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냥 포털 기사만 찾아주면 되니까. 옛날에 절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뭐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들어보신 적 있죠.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군무원은 7월에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과목이 겹치는 행정직군 같은 경우, 뭐 행정학, 행정법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지방직까지는 지금도 누구나 똑같아요. 행정직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국가직 시험 보고 당연히 지방직까지 똑같이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군무원까지도 봤어요. 군무원에도 행정군수가 있으니까 과목이 겹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됐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이따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7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8월 10일에 합격자 발표 나고 합격자 발표는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면접 이제 시험 날짜를 알려줘요. 개인의 직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 쭉 한 다음에 10월 2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빠르면은 보통 연말에 그리고 늦어도 그 다음 해에 이제 보면은 이제 임용돼서 각 이제 부처에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일하게 돼요. 좀 많이 좀 이렇게 대기를 오래 타시는 분들은 1년 정도 대기 타기도 하더라고요. 1년 가까이 대기를 하더라고요. 좀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전에 그 치무 재활 이쪽에 해당하시는 분은 자기 9개월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임용됐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건 뭐 개인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임용되면 보통 좋죠. 거기 공고문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누가 설마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 입장에서 뭐 서류 제출 잘못했다, 뭐 아니면 착각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필기라도 붙어봐야 되는 얘기니까. 확인해 두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모르고 계시면은 진짜 이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1차 필기 시험, 2차 면접 시험. 경채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필요해요. 그리고 필기 시험인데 요 필기하고 과목 수가 달라요. 그리고 면접 시험. 그리고 보통 하반기에 보는 이제 뭐 5급 이상 이제 고위직들 군무원 같은 경우 막 되게 명수도 조금 뽑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나이도 있고 경력도 굉장히 많이 보고 군대에서 무슨 특수 보안 업무 담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5급 이상 뽑는 경우에는 이제 필기 시험이 없이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면접 시험 이렇게만 봅니다. 지금 요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공채, 경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요거 화면 넘어가면 있지요. 네, 이렇게 화면 넘어가면 있지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쪽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공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공통과목 국어. 그래서 보통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연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통과목 국어.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는 따로 시험이 없어요. 군무원 같은 경우는 자격시험으로 대체되죠. GTLF를 보통 봅니다. 영어는. GTLF 하세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됐고요. 한국사 능력 시험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등학생 때 받은 거 있으면은 그거 지금 써도 돼요. 기간이 이제 폐지됐어요. 그냥 아무 때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닌데 없으면은 한번 봐야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전공 과목 2과목. 그렇지. 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학, 행정법. 뭐 정보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정보, 국가정보학, 그 다음에 정보사회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공부 2과목. 그리고 이제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국어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공 과목 2과목은 봐야 되고 당연히 똑같이 영어하고 한국사는 다 이제 뭐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경력 채용을 할 거냐, 자기가 해당이 되면은 공채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 뭐 이거는 한국사는 인정기간이 이제 폐지돼서 그냥 아무 때나 쓰면 되고요. GTELF 같은 경우는 요거 올해 기준이에요. 지금 시험 봐서 합격하는 사람들 기준인데 이 날짜가 이제 좀 애매해요. 이거는 좀 애매한 게 여기는 지금 올해까지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가이드북이 마련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 같은 경우 폐지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기간 폐지된 지가. 근데 정보를 확실히 들어본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스포도 아니고 정보로 확실히 입수된 게 아니고 군무원 같은 경우는 군대의 특성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말하지 않아요. 절대 미리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기간이 더 연장이 될지 아니면 영어 기간도 폐지될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접수하거나 할 때 그때 살펴봐야 돼요. 기관에다가 미리미리 물어보면 되겠죠. 일단은 공통적인 얘기 빨리 하고 현실적인 얘기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말이 빠르진 않죠.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올해 요거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보통 영어를 이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거의 뭐 99.99% GTELF를 합니다. GTELF가 하는 이유는 앞에 설명이 있으니까 편하고 쉽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좀 연장하는 추세로 바뀌는 걸로 봤을 때 내년에 아예 GTELF 연장 기간을 그냥 폐지해 버릴까 이런 것들도 모르겠어요. 그건 내년에 돼봐야 알아요. 그건 공고문이 나와봐요. 공고문 언제 나온다? 4월에 나온다. 여기 요것도 이제 매년마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기술직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있으면 2가지가 좋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없어도 된다 그랬죠? 자격증이 있으면 2가지가 좋은 게 하나는 가산점을 받아서 좋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면접 시험에 자네는 자격증이 있네라고 이제 얘기가 되게 되면 면접이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최종 합격할 때 2가지가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나 뭐 유도무기 뭐 이런 경우에 자격증이 솔직히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격증으로 가산점 비율이 조금 있어도 좋았지만 작년까지라 그랬어요. 차량 같은 경우나 특정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합격점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격증을 깔 거 뭐 그냥 열심히 공부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차량이나 전자나 전기, 건축 이런 쪽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의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이건 장단점이 있는 거라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일단 여기 공고문상 수치로 보면은 올해부터는 면접 시험하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에 최종 합격점의 그 점수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필기 점수가 매우 중요한 1차 점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어서 자격증도 올해부터는 좀 중요해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멈춰야죠. 그렇죠? 아마 여기서 멈춰야 되겠지? 이제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정리해보고 갑시다. 군무원이 되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필기시험 1차. 1차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공채 같은 경우 뭐 한다? 국어. 그 다음에 전국 과목 2과목. 정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군대에서 일하는 것이지만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치? 평생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시험 3과목만 보면 돼요. 그치?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1차 필기합격자 발표 받은 다음에 이제 면접. 면접 정말 단순해요, 군무원 면접.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7급이야 조금 좀 복잡한 사항이 하나 정도 더 있지만은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 일반 뭐 9급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1차 필기 합격하게 되면은 일단 면접장 가게 되면 뭐 준비할 것도 있고 5분 스피치 발표도 하고 무슨 뭐 사전조사서 쓴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상대방이 읽은 다음에 추가 질문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인적성 시험도 따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7급 이상은 집단 토의하기도 막 이래요. 군무원 시험 면접 제가 여기서 다 알려줄게요. 2차 필기 점수 합격 받았어요. 2차 면접
가서 대기해요. 대기하고 있다가 자 들어오세요 하면은 인사 꾸벅 한 다음에 자 앉죠 하고서 앉은 다음에 10분 15분 면접 쭉 하고 나서 끝 나가세요 끝. 뭐 사전에 조사한다던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10분 15분 동안 말하고 나오면 돼요. 물론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거 올해 시험부터 바뀐 것인데 옛날에는 1차 필기 합격자가 발표가 나게 되면은 2차 이제 면접 시험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배출할 때 그때 필기 점수가 50이고 면접 점수가 50으로 50대 50으로 바뀌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러니 필기 점수가 좀 턱에 걸리는 사람들도 이제 보면은 보통 한 1.3배수에서 1.5배수 뽑습니다. 1차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보면은 면접에서 역전해가지고 나보다 필기 점수가 좋은 사람들을 이기고 들어와서 이제 면접으로 합격하기도 하는데 지금부터는 어려워졌어요. 이 얘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차 필기 점수가 매우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자격증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자격증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여기서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제가 기술 직군 같은 경우는 합격점이 이따 보여주면 되게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내가 그쪽에 뭐 차량이니 기체 유도무기니 이런 거에 내가 지식이 전혀 없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래도 공부머리가 좀 있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2년, 3년 정도 더 준비할 수 있는 나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래. 필기 점수만 잘 받으면 그냥 합격이 되는 것이니 이런 장점도 있어요. 필기 점수만 잘 받으면 최종 합격점이 매우 높으니까. 매우 높으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시험이 이제 되어버렸죠. 이거 비율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75대 25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기 점수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면접 점수를 이제 역전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만 그래도 1.3배수나 5배수를 뽑기 때문에 면접에서 또 역전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접은 이렇게 치릅니다. 군무원 면접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면접하고는 이제 성격이 매우 달라요. 옛날에는 비슷해가지고 같이 준비했는데 성격이 거의 달라요. 공무원 면접은 단순하지만 무섭죠. 면접은 되게 단순하고 과정은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1.3에서 5배수를 뽑는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옛날에 50대 50이면은 면접이 되게 중요한 최종 합격의 요소였는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에이 면접 비율이 25%로 절반이나 줄었네. 이제 면접 안 중요한 시험이 되었네.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게 중요한 거는 5%가 돼도 3%가 돼도 10%가 돼도 누군가는 1.3배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잔인한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필기는 필기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어저께 다 왔다 갔었어요. 면접 시험 준비한다고. 어쨌든 해야 될 설명들을 빨리 하고서 자, 여기 봅시다. 이렇게 많이 뽑는 군무원도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군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고요. 신분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군무원은. 그래서 군인 아니에요. 군인 혜택도 받고 공무원의 혜택도 받고 있는 군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이에요. 군무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뽑는 공무원 직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부터 이제 국방개혁부터 쭉 시작됐어요. 많이 뽑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역시나 많이 뽑았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 예측을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이번 정부 들어선 다음에 기사에도 뭐 몇 번 나왔고 대통령이 분명히 입으로 얘기했죠. 어떻게 했냐면은 현직 군인들 좀 그리고 그 보조되는 군무원들 늘리겠다고. 그들의 업무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정부 들어서자마자 대통령 입으로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뭐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줄어도 어쩔 수 없이 좀 적게 줄겠지만은 일정 부분 이상 늘 거예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공고문 발표가 나게 되면은 내가 7급 뭐 정보 준비했는데 9급 행정 준비했는데 그리고 뭐 나는 육군 준비했는데 공군 준비했는데 해군 준비했는데 내가 속한 곳은 모집 인원이 적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지원할 곳을 잘 이 정도는 뽑겠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이 줄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들만의 이야기. 군무원은
면직률이 되게 높아요. 갔다가 많이 그만둬요. 많이 그만둡니다. 이 중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은 뽑을 거예요. 이거는 어느 직군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기술 직군 같은 경우로 들어가게 되면은 힘들죠. 훈련에 참여합니다. 훈련을 직접적으로 하는지는 아니지만 훈련에 군무원으로서 참여하고요. 당직도 서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직군 같은 경우는 면직률도 매우 높아서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하니까는 좀 들어가기가 쉬운 부분도 있죠. 이렇게 뽑았는데 큰 인원만 보시면 돼요. 매년 늘어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지만 적당 부분 이상을 뽑을 거라서 군무원이 확 조금 뽑으면 어떡하지? 반토막 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나에게도 해당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복불복이고 개인의 운빨도 있다. 올해 합격점은 아직은 발표를 안 나서 모르죠. 8월 11일 날 1차 발표가 나야 되니까 그걸 봐야 알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래요. 대체적으로 이렇고 경쟁률도 나오고 경쟁률도 매년마다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 요거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곳은 경쟁률이나 점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공무원이 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낮은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지원을 해요. 물론 정보직렬 같은 경우나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점수가 일정 이상 높습니다. 직렬에 대한 그런 선호도. 그치?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그런가? 그래도 공무원이 됐는데 평생 기름만 지고 싶지는 않는, 평생 야외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은. 그치? 이런 경우는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정보직군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군무원 이렇게 강사로 나섰을 때는 진짜 옛날이었거든요. 그때 막 언제냐? 그 2002년 월드컵은 아니에요.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제가 이제 군무원 강의를 시작했는데 되게 옛날부터 했는데 그때는 설명에 딱 하면은 거의 뭐 99% 남자였어요. 여러분들 옆에 돌아보세요. 여자분들 많죠? 연세도 상관이 없고 여성분들 많고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있고 뭐 많거든요. 당연히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요. 지금 행정 뺐습니다. 그냥 하나만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뺀 것 뿐이에요.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점수대가 높고 이런 분들은 낮은데 이게 점수가 높아요? 여러분들 국가직 지방직 점수 보셨어요?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말할 뿐이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국어는 100점 맞아야 돼요. 진짜. 거기 지금 올해까지 20점 만점이고 20문제고요. 내년부터 이제 25문제로 바뀌거든요. 거기 100점 만점 맞아야 돼요. 물론 그쪽 국어 시험하고 이쪽 국어 시험의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 이쪽도 전체적인 공무원 시험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편없이 낮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군무원들을 좋아하고 군무원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요즘이 좀 선호도가 약간 꺾였기 때문에 하나 좀 팁을 하나 알려주시면 지금은 적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우리 큰 조카가 있거든요. 걔가 지금 요즘에 20대 중반에 놀고 있거든요. 걔가 공부머리만 조금만 있다면은 와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이 적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군무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는 걸 보면은 내년이 아마 적당히 뽑고 그 다음에 합격점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 준비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지하게. 합격 학원 자랑, 잠깐 깨알 같은 학원 자랑. 그래서 이제 국어 시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요 얘기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제일 핵심적인 얘기. 나 9급 할까 7급 할까? 정보 할까 뭐 할까? 그쵸? 한번 거슬러 갈까요? 이렇게 요걸로 거슬러 가자고요. 일단은 많이 선호하는 것은 정보, 행정 이쪽 쪽은 얘기할 게 없어요. 당연히 선호하죠. 그래서 합격 점수가 높습니다. 각 과목에 대한 특수성은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좀 일도 스마트하고 편리하고 그치? 앉아서 하고 하니까 기술 직렬 가면 갈수록 어떤 일 하는지는 좀 찾아보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합격하기는 쉽겠지만 합격점이 낮아지니까 하지만 그쪽은 임용 후에 이제 일도 좀 힘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보직렬 같은 경우는 면직하는 이유가 단순히 힘들어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급하다가 나 7급으로 갈래. 뭐 이런 식으로의 명직, 아니면은 육군 있다 국방부로 갈래. 뭐 이런 식이 아니면 내 남편이 군인인데 남편하고 지역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딸이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지. 뭐 그냥 정보가 난 100% 싫어서 잘 이러지 않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나는 군수할래, 정보할래, 행정할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죠. 하나 그래도 나타난 걸로만 얘기해 주면은 글쎄다 어딨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좀 이렇게 좀 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면은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상 군무원이 됐어. 군무원이 됐는데 그래 원하는 걸 했으니까 좋겠지만 일하는 맛이 나야지 면직을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야, 씨, 후임이 들어오면 나가 계속. 그치? 라거나 주변 사람들이 너 그거 하냐? 이런 식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은 또는 내가 지금 이 직렬을 하고 있는데 이 직군을 하고 있는데 이 직군이 나중에 없어지거나 그치?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원을 값으로 줄여야만 하는 그런 직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직군들은 영원히 가야 되는 직군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팁과 이런 것들을 드린다면은 1차적으로는 뭐 당연히 정보 이쪽은 뭐 군대라는 특수성상 앞으로 늘렸으면 늘렸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또 뭐 있을까요? 당연히 행정구수, 특히나 군수. 군대의 특성을 살펴야죠. 그렇죠? 군대의 특성상 군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그런 보수성, 답답함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군수직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일하는 맛이 날 거예요. 그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차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누가 물어봐요. 야, 요즘에 자율주행 나오고 전기차가 막 대세가 막 이제 세상이 바뀌는데 군대 차량, 야! 지금 전쟁 나는데 거기다가 너 전기 채우고 있겠니? 지금 폭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냥 AI가 운전을 한다고? 군대의 특수성상 가야 되는 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이 일하더라도 없어지거나 불안하거나 답답한 직군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은 좀 이제 글쎄다. 너무 세부적인 직렬로 넘어가게 되면은 군무원 이제 막 뭐 이렇게 뭐 보건, 재활 막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안 뽑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군무원은 많이 뽑지만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일하고 있는데 후임이 안 들어와서 이제 좀 환적한 경우가 생기겠죠. 내가 벌써 3년 차인데 아직도 계속 막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은 정보, 군수, 행정, 차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기통신. 이런 쪽은 앞으로도 좀 일하는 맛도 나고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고 국어 이야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나 뭐 하지? 9급할까? 7급할까? 그치? 국방부 갈까? 육군 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가고 싶죠. 하지만 많이 뽑으니까 육군 가는 거죠. 그쵸? 뭐 그런 단순한 질문들이 있어요. 7급하고 싶죠. 하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많이 뽑고 합격점이 필요하니까 9급 가는 거죠. 이번에 대표적인 뭐예요? 그 정보직이 그랬어요. 7급 준비하다가 9급이 많이 뽑으니까 9급으로 우르르 원서 접수할 때 몰렸어요. 그러니 나 뭐 하지? 어디 가지? 뭘로 지원하지? 지금 아직도 1년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미성년자면 모를까 지금 성인이고 다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봤자 1번은 아무 안 들을 것이다. 이건 100% 사실이에요. 제가 도움이 되는 말을 줄 수는 있죠. 하지만은 진짜 저기 오래 있었거든요. 진짜 저 오래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저의 가장 핵심은 꼭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합격을 안정적으로 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꼭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만족해서 다시는 이 학원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꼭 요 하나 드릴게요. 진짜 저기 오래 있었거든요. 셀 수 없는 사람들 상담했어요. 여러분들 꼭 불 끄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군무원 시험이라는 게 특히나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봤는데 붙든 떨어지든 특히나 1차 필기 붙었는데 면접에서 탈락하죠. 그 사람은 무조건 내년에 다시 봐요.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에이, 누가 그래요? 저는 1차 필기 붙었지만 면접 떨어지면 전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에이, 준비는 안 해도 그 필기 가라가 있으니, 가라가 뭐니? 일본어로. 가다가 있으니, 요것도 일본어예요. 그게 있으니, 시험만이라도 신청하면은, 그거 다시 보는 거잖아. 이 바닥은 그런 면이 있어요. 군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절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키가 160도 제대로 안 되는, 절대 누구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요만한 여자분인데 앞에 당장 보이는 게 차량직이에요. 내가 면허는 있어. 붙었어. 면직률이 높아요. 그냥 가서 운전도 해야 되지 막 이런 일도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꼭 이 마음을 꼭 두고서 나중에 어차피 지원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서류 접수할 때. 그치? 꼭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잘못하면 이 동네를 못 벗어나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렇죠? 그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지만 내가 진짜 정보직을 원해서 하는 건지 그게 멋져 보여서 하는 건지 예? 내가 차량직을 하는 것이 그게 뭐야? 당장 1차 붙으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불 끄고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나만 예를 들고 시간 다 됐네. 국어 못했네.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넘어갈게요. 나한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9급할 직렬도 다 정했어. 육군 행정도 다 정했어. 9급할까요? 7급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라. 올해 7급이 안 될 수도 있다. 내년에 될 수도 있다. 내후년에 될 수도 있지만 네가 올해 9급에 붙었다가 7급을 내년에 다시 하게 되는데 7급 떨어지게 되면 넌 영원히 이 바닥을 못 벗어난다. 그러니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상담을 해줘요. 그래도 본인이 알아서 9급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국어는 25문제, 선택지 4개입니다. 객관식이에요. 국어는요. 그렇죠? 단답형, 보기, 지문 제시형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펼쳐놓고서요. 국어시험 원래 한 10분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3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군무원은 국어시험이 공통과목으로 딱 하나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이라면 국어시험을 봐야 돼요. 국어시험을. 필기하고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얘기 서두에 드린 거 있었죠. 국가직 본 사람이 지방직도 보고 지방직, 특히나 행정직. 군무원도 보는 게 옛날의 기준 순서였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그게. 혹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국가직, 지방직은요. 올해부터 기조가 바뀌었어요. 기조가 바뀌었어요. 문제 수는 내년부터는 같아지겠지만 기조가 바뀌었어요. 우리 군무원하고 성격이 달라요. 혹시 모르는 사람 알겠지만 군무원 국어시험 준비하려고 수능 과목 공부하진 않죠. 수능 국어 공부하진 않죠. 미친 짓이죠. 그거는. 성격이 달라요. 시험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지방직하고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은 하나의 시험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군무원 시험은 그들하고 성격이 달라져서 연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목부터 연동이 안 되고 그리고 특히나 행정법도 특히나 행정법 같은 경우는 국가직 행정법하고 성격이 차이가 있거든요. 연동이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연동해가지고 지방직 치르고 군무원도 치는 걸 누가 뭐라고 할 건 없겠지만은 시험에 딱 보면 허걱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 발음, 외래어, 로마자 이런 것들을 다 내거든요. 근데 일반직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서 빠진 부분도 있고 문법을 내도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주면은 문학 같은 경우도 우리 많이 내는데 문학 같은 경우 만약에 시문제 내면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보고 어떠니 슬프다. 직유법이 있다 이런 거 내잖아요. 근데 일반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작품 자체를 출제를 안 해요. 문학 시험에서 작품 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소설 지문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그쪽하고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 군무원 시험은 군무원 시험은 직렬도 군무원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굴 잘못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해 가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합쳐질 수도 있겠죠. 이건 지금 모르는 얘기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을. 그리고 시간 그치?
이번에 2024년도 9급, 7급 그다음에 지원제까지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그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군무원 국어 시험에 논리 문제가 들어갔거든요. 3단론법 추론 논리 문제가 들어갔는데 걔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출제되는 게 이번에 군무원 시험에도 출제가 됐거든요.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군무원 국어 시험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일부정 부분은 정해진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법을 내고 이런 것들. 정해진 건 있어요. 그러면은 군무원 시험이 정해진 거 있으면 올해 어떻게 출제될지 아나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군무원 국어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지는 내년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수험생들이 인터넷 카페나 DC 인사이드 막 이런 데다가 군무원 시험에 국어 시험의 기조가 바뀌었느니 군무원 시험 어떻게 됐다느니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하는데 진짜 군무원 국어 시험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로를 했거든요. 진짜 자부해요. 정해진 게 없어요. 매년마다 그때 맞게 공부하기 때문에 정리. 아까 뭐라 그랬죠? 필기 75, 면접 25가 최종이에요. 여러분들 최종 중요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당장 목마름에 급해가지고 난 1차 필기만 붙으면 돼. 작년 컷이 보니까는 차량이 55야. 유도목이 60이야. 난 1차 필기만 붙으면 돼. 안 됩니다. 영원히 그거 따져다가 나중에 영원히 이 바닥을 못 벗어나요. 최종 합격까지가 중요해요. 필기 점수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필기 점수를 잘 받아야지 뭐 이런 것 저런 거 위치라든지 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골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필기 점수 중요해요.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고 필기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은 공통 과목인 국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위치 파악해야 되죠. 이 설명 영상을 언제 보고 있는지. 오늘이 7월 17일이잖아요. 애 보고 있는지 12월에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시험 3개월 남겨놓고 단기 합격을 위해서 보고 있는지 개별적인 상담이 다 필요합니다. 타임슬립이 다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공부, 그 다음에 다양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시간 없는데 한자, 국어에서. 저는 단언코 얘기할게요. 국어에서 한자 해야 돼요. 하지만은 제가 조언하는 수준의 한자 해야 돼요. 네? 안 하시면은 차량은 안 해도 돼요. 1차만 합격할 거면은. 하지만 정보, 행정, 군수 해야 됩니다.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그것이 왜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한자 해야 돼. 하나의 예만 들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만 딱 끝낼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학원에 문의하거나 여기는 없는데 블로그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한테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은 카메라 꺼진 다음에 잠깐 여기서 일문일답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